이곳은 완벽한 폐허. 그러나 2000년 전 번성했던 한 도시의 역동적인 삶을 간직하고 있는 폐허다. 수호신처럼 도시를 감싸고 있는 것은 베수비오 산이다. 베수비오는 화산이지만 1세기의 어느 날까지 1000년 동안 폭발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마음씨 좋은 거인처럼 광물질을 뿜어내 주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었다. 그 기름진 땅에 자리한 바로 이 도시가 로마 제국의 폼페이다. 폼페이의 시간이 멈춰선 것은 서기 79년 8월 24일. 운명의 그날도 폼페이 사람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다. 그런데 베수비오 산이 폭발했다. 순식간에 수백만 톤의 화산 폭발 잔해물이 도시 위로 쏟아졌다. 사람도 도시도 그렇게 잿더미에 묻혔다. 폼페이의 부활은 기적에 가까웠다. 지하 4m. 화산재 아래 봉인돼 있던 폼페이는 우물을 파던 한 농부의 우연한 발견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폼페이의 봉인이 풀리자 옛 로마 제국의 도시 문명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초기 발굴은 대체로 무책임하게 이루어졌다. 발굴자들이 주로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860년 이러한 발굴 방식은 완전히 종식되었다. 발굴을 체계화시킨 것은 로마 대학의 주세페 피오렐리 교수였다. 발굴이 본 궤도에 올랐을 때 폼페이 발굴 최대의 미스터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도시가 그대로 화산재에 덮였는데 몇 구의 화석을 제외하고는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가 발굴한 어느 집에선 식사 중에 봉변을 당한 듯 음식을 담았던 그릇이 식탁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렇다면 주변에 어떤 형태로든 사체의 흔적이 있어야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용암과 화산재가 식어서 굳어진 발굴 현장의 흙더미 사이에서 이상한 형태의 빈 공간들이 건물마다 남아 있었다. 피오렐리는 이 의문의 공간에 주목해 석고를 부었다. 그리고 석고가 굳은 다음 주변의 흙을 긁어내자 빈 공간을 채운 놀라운 형체가 드러났다. 순간 발굴단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폼페이 최후의 날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Sì, la cenere dell'eruzione vulcanica aderisce perfettamente ai corpi delle vittime. Questa cenere, col passare del tempo, si solidifica e crea una vera e propria forma. Intanto all'interno di questa forma la carne si decompone e quindi rimane una cavità. 폼페이 사람들의 주검은 화산재에 묻힌 채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졌다. 굳어진 잿더미 속에서는 시신이 썩으면서 빈 공간이 생겨났다. 그 빈 공간에 석고 반죽을 채워넣자 폼페이 사람들의 최후의 순간이 살아난 것이다. 최후의 그날을 증언하는 사체 캐스트의 발굴로 폼페이는 비로소 온전한 본 모습을 드러냈다. 뜨거운 화산재의 열기를 견디지 못해 입과 코를 막은 채 앉은 자리에서 숨진 마부.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려고 엎드린 모습의 임산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몸부림치는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은 개. 이 한 쌍의 연인은 서로 손을 맞잡고 재앙으로부터 달아내려 했던 애틋한 모습 그대로다. 비극적인 죽음도 이들 폼페이 연인을 갈라놓지 못했다. 함께한 마지막 그 순간이 영원의 시간으로 남은 것이다. 최후의 그날, 폼페이 연인은 무엇을 했을까? 그들이 청춘을 구가하고 사랑을 나누었을 폼페이는 또 어떤 곳이었을까? 갖가지 물건이 거래되었던 폼페이의 쇼핑 상가 직원은 고대 도시의 놀라운 면모를 보여준다. 고대에는 의식주를 모두 자급자족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폼페이 사람들은 이 같은 쇼핑 상가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했다. 그동안 폼페이에서 발굴된 상점만 400여 개에 달한다. 폼페이 번화가에 해당하는 아본단차 거리. 실제로 이 일대에서 상점이 집중적으로 발굴됐다. 이곳은 여러 개의 화덕이 설치된 대리석 조리대가 남아있어 음식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화덕에서 즉석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 지금의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곳이었다. 거리를 오가다 배가 출출해지면 폼페이 사람들은 이곳에 들러 금방 조리한 음식을 사 먹었을 것이다. 폼페이 연인이 살았던 이 도시에선 집에서 빵을 만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업이 발달했다. 벽돌로 만든 대형 오븐과 맷돌이 있는 이곳은 꽤 규모가 큰 빵집이었다. 응회암으로 만든 맷돌에 구멍이 나 있다. 여기에 손잡이를 끼워 넣고 돌려서 밀을 빻은 것이다. 맷돌에는 노예가 직접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노새나 말을 부려 돌리는 것도 있었다. 빵은 붉은 벽돌로 만든 가마형 오븐에 구웠다. 갓 구워낸 빵은 폼페이 사람들의 주식으로 팔려나갔다. 빵집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빵 굽는 오븐이 없는 서민들이었다. 아본단차 상가 구역에서 발견된 또 다른 건물. 이곳은 어떤 곳이었을까? 발굴 당시 건물 출입문 옆에 큰 항아리가 놓여 있어 그 단서를 제공했다. 건물 앞을 오가던 사람들이 오줌을 눌 수 있도록 놓아둔 항아리였다. 로마 시대엔 세탁을 할 때 오줌을 세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세탁소 건물 앞에는 항아리를 놓아둔 것이었다. 이미 그 시대에 폼페이와 같은 로마 제국의 도시에는 오늘날처럼 바쁜 도시 사람들을 위한 세탁소가 있었던 것이다. 연인과 함께 석고 캐스트로 발견된 폼페이 아가씨는 어쩌면 이 세탁소집 딸이었을지도 모른다. 쇼핑 상가는 젊은 연인들에게 좋은 데이트 장소였을 것이다. 첫 데이트에 나선 빵집 총각은 이곳에서 그녀에게 목걸이를 선물하고 프로포즈를 했을 수도 있다. 젊은 연인들을 유혹하는 새로운 상품과 흥정 소리로 폼페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운명의 그해 8월이 왔다. 폼페이 특산 포도의 수확철인 이 계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갓 빚은 포도주는 연인들의 가슴을 더욱 달뜨게 했을 것이다. 바로 그 밤, 어쩌면 이들 폼페이 연인은
그들 생애에서 가장 달콤한 첫 키스를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 밤이 그렇게 가고 운명의 그날이 왔다. 서기 79년 8월 24일 폼페이 사람들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활기찬 하루를 시작했을 것이다. 아본단차 거리의 쇼핑 상가는 손님 맞을 준비를 서둘렀고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서 행복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후 1시경 사람들은 깜짝 놀라 베수비오 산을 바라보았다. 굉음과 함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것이다. 당시 나폴리만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았던 로마의 작가 젊은 플리니우스의 기록이 남아있어 그날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다. The eruption of Mount Vesuvius takes place in two phases. First, there is an explosion, and the explosion, which has the force of an atom bomb every couple of seconds, it's absolutely enormous. It drives a column way up into the stratosphere, about 30 kilometers above the surface of the Earth. And from that column rains down a fine rain of tiny little pebbles of pumice. 첫 폭발이 일어나고 잠시 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폼페이 사람들은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대재앙의 시작에 불과했다. 곧이어 수백만 톤의 화산재와 부식물들이 쏟아져 내렸다. 불길하게 바람은 남동쪽으로 불었다. 폼페이가 있는 방향이었다. 폼페이 사람들에겐 시간이 없었다. 살 길을 찾아 헤맸지만 안전한 곳은 없었다. 임산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친 사람을 돌보던 외과 의사도 끝내 숨을 거두었고 어떤 가족은 방 안에 피신해 있다 질식사로 죽었다. 함께 피신했던 폼페이 연인도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 And in the second phase, that column collapses, creating pyroclastic surges. And it's the pyroclastic surges that ultimately kill people. The bodies in Pompeii are very often found above the blanket of Lapilli. They thought they could escape, and then the pyroclastic surge hit them. 폭풍처럼 도시를 삼킨 것은 화수의 난류였다. 엄청나게 뜨거운 물질로 이루어진 화수의 난류는 산 둔턱을 타고 내려오면서 시속 160km의 속도로 사방으로 흩어졌다. 허리케인 태풍과 같은 속도였다. 비극은 이튿날인 8월 25일 아침에야 끝났다. 불과 하룻밤 사이 폼페이는 4m 높이로 쌓인 화산재에 묻혀버렸다. 사람도 도시도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폼페이 사람들은 최후의 순간을 맞았던 모습으로 발견됐다. 발굴을 담당했던 피오렐르 교수가 찾아낸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지금까지 찾아낸 주검은 2,000여 구. 폼페이 주택의 작은 방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은 가족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죽음이 엄습하는 순간에 어린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다. 골목길에서 엎드린 모습으로 발견된 이 남자는 의사였을 것이다. 다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황급히 수술 도구를 챙겨 나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수술용 칼과 겸자를 지니고 있었다. 죽어가면서도 서로를 지켜주려 했던 폼페이 연인의 모습이다. 마지막 그 순간에도 이들 연인은 나중에 함께 결혼식을 올릴 수 있으리란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전 그들의 이 순간은 한 찰나의 영원의 시간으로 멈추어 섰다. 그 영원의 시간 속에 로마 제국의 도시 폼페이에 오늘이 있다.